제 영상에 좋아요, 구독을 눌러주신 모든 분들,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날 겁니다. 안녕하세요. 애나 테일러입니다. 저는요, 오늘 일본의 후쿠시마현의 그 북쪽에 위치한 아이즈 와카마츠 시에서 2007년 5월 15일 날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. 2007년 5월 15일 아침 7시경입니다. 후쿠시마현의 아이즈 와카마츠 시에 경찰서로 택시가 한 대 섭니다. 그리고 얌전하게 생긴 소년이 한 명 검은색 가방을 가지고 내려요. 그리고는 터벅터벅 주저함 없이 경찰서로 들어갑니다. 그날 담당 경찰은요, 야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곧 인수인계를 하고 퇴근을 준비하고 있던 참이었어요. 소년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하죠. 오하요 고자이마스. 난노 고요헤데 이라시아이마시다까? 어서 오세요. 무슨 용무세요? 소녀는요, 그 여자 경찰이 앉아있던 책상 위에다가 검은색 가방을 탁 올려놓군요. 이렇게 말해요. 제가요, 우리 엄마를 죽였거든요. 여기 우리 엄마 얼굴 가져왔어요. 그러면서 자크의 지퍼를 확 열어요.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, 공포로 크게 확장된 동공, 그리고 막 지금이라도 튀어나올 것처럼 부릅뜬 두 눈. 그 여자 경찰은요, 그냥 기절해버립니다. 비명도 못 질렀다고 하죠. 너무 놀라서. 경찰이요, 이 와카마츠시에 있던 소년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갑니다. 가보니까요, 그 6조 다다미방 위에 요가 이렇게 깔려져 있고요. 그 요 위에 목이 없고 오른쪽 팔이 어깨부터 잘려나간 여자의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. 물론요, 피비린내가 진동을 했고 그 사방으로 튄 피가 가득했다고 하죠. 벽, 바닥, 천장. 그런데요, 그뿐만이 아니에요. 온 몸에 그 칼로 찌른 자국이 있었고요. 또 두 다리와 왼쪽 팔도 자르려고 하다가 포기한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. 여자는요, 필사적으로 저항한 흔적이 있었대요. 저항할 때 생긴 흉터로 가득했다고 하니까요. 저 그거 들으면서 생각했어요. 자고 있는데 느닷없이 식칼로 목을 탁 내려 찍어요. 동맥이 찔리면서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겠죠. 자다가 말고 깜짝 놀란 엄마는 아직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톱을 가지고 목을 자르려고 다가옵니다. 이유도 알 수 없지만 엄청난 공포에 왜? 하다가 죽죠. 그 엄마 심정은 어땠을까요? 직접적인 사인은 과다출혈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요, 더 기괴했던 거는 방 안에 화분이 있고요. 오른쪽부터 잘려나갔던 이 여자의 팔이요, 그 스프레이로 하얀색, 그 스프레이로 된 하얀색 페인트로 칠해진 채 이런 모양으로 화분에 꽂혀 있었다고 합니다. 저 그거 보면서요,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. 엄마, 내가 엄마 몸으로 여기저기 우리 집 장식해 줄게. 오케이? 오케이. 너무 끔찍한 사건이었죠. 이 소년이 그 엄마를 살해하고요. 엄마의 목을 가방 속에 담아서 자전거를 타고 그 가라오케를 갔다고 합니다. 가라오케 가서요, 그 핸드폰으로 그 인터넷 이 채널이라는 그 사이트에다가요, 나 엄마를 죽이고 왔어. 왜? 하더라고. 하하하 이랬다고 하죠. 이렇게 써서 올렸다고 합니다. 이 톱은요, 사건이 있던 며칠 전에 시내에 있던 홈센터에서 구입했다고 해요. 소녀는요, 아무나 죽이고 싶었어요. 엄마요? 뭐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았어요. 같이 사는 남동생을 죽일까 했는데요, 마침 엄마가 와서 자고 있더라고요. 뭐 자고 있으니까 죽이기도 쉽고, 그래서 엄마를 죽였어요. 엄마 몸을 더 잘게 잘라 토막을 내서
온 집안을 장식하고 싶었는데요. 아이, 또 톱소리 때문에 동생이 깨서 신고하면 곤란하니까 그냥 중간에 포기한 거예요. 나는 좀 그로테스크한 걸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. 그 동생, 자기가 그런 일을 당했을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놀랬을까요? 지금 그 동생 어떤 심정으로 살아가는지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. 소녀는요, 그 엄마의 목을 자르고 가라오케 갔다고 했죠. 가라오케에서 핸드폰으로 글을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간 곳은요, 인터넷 카페예요. 인터넷 카페에 가서 아침 6시 50분경까지 있었는데요. 그 인터넷 카페에서 이 소년이 한 행동은 뉴욕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힙합 그룹인 미스터 보이즈의 DVD를 관람했다고 해요. 그리고 아침 6시에 휴대폰으로 택시를 예약해서 부르고 그 택시를 타고 아이즈 와카마츠시에 있는 경찰서로 간 것이죠. 자수를 하러. 저는요, 이 사건 최대 피해자는 그 여자 경찰이라고 생각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현대인이, 그것도 백주대낮에 자기가 업무를 보던 책상 위에서 막 잘나는 사람의 얼굴에 그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 속에 있던 부릅뜬 눈과 직접 마주할 수 있는 확률은 과연 몇 프로나 될까요? 그 여자는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? 우리가요, 그 높은 빌딩에서 떨어져서 자살하는 사람, 우연히 건물 안에 있다가 유리창으로 그 사람과 눈을 마주친 사람은요, 평생 동안 트라우마에 시달린다고 합니다. 하물며 직접 그 시체에 있던, 아니, 시체가 아니라 잘려져 나간 얼굴에 있던 그 눈을 마주친 그 여자 경찰, 어떤 심정으로 살아갈까요? 아마 이 세상 다음 생, 그 다음 생에서 겪을 모든 아군을 그 순간에 한 번에 맛봤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소녀는요, 정신감정을 받은 후에 비교적 가벼운 보호감찰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. 아직 소년법을 처벌하는 나이가요, 17세 그 이상으로 있던 상태였거든요. 소년에 대한 주위의 평판은요, 아주 좋았어요. 그냥 한마디로 모범생이라는 거죠. 공부도 잘하고요. 축구부에서는 에이스였고요. 또 스키에서는 어떤 몇 가지 점프 실력을 탁월하게, 아주 탁월하게 발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학생이 모범생이었던 건 중학생까지고요. 이제 그 굉장히 명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집에서 60km 떨어져 있던 아이즈 와카마츠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갑니다. 그 고등학교에서 성적은요, 중간 정도였다고 해요.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 많았고요. 가끔 가다 뭐 기분이 나쁘다, 불안하다, 머리가 아프다 이러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합니다. 일본에서는요,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. 사실 살인사건의 그 반은 친족에 의해서, 그것도 실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. 심리학자들은요, 자녀에 의해서 그 부모가 살해를 당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요. 일반 학생들 같으면, 일반 자녀들 같으면 나를 그 괴롭히는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의 이미지가 같이 있어서 지금은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만 나를 사랑해 준다는 믿음도 같이 갖고 있죠. 그런데 부모를 살해하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요, 좋은 부모의 이미지가 거의 사라지고 나를 스트레스를 주고 강압적으로 구는 그 나쁜 부모의 이미지가 그 전체를 차지하게 된다고 합니다. 실제로요, 그 부모를 죽여서 토막내는 사건의 대부분이요, 모범생이고 중산층 이상의 집안에서 많았다고 합니다. 가난하고 공부 못하는 집 아이들은요, 부모를 죽여서 이득될 게 없죠. 그냥 부모가 살아있어서 부모를 더 등치고 살고, 뭐 기분 나쁜 부모를 때리기도 하고 이러면서 사는 경우가 더 많았죠. 불량화의 경우입니다. 그 부모를 죽인 자녀들은요, 대개의 경우 부모를 죽이고 난 다음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들었다고 해요. 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에서는요, 나를 짓누르고 있던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
바위 덩어리를 제거한 뭐 그런 제거하고 내가 가벼워지고 해방된 것 같은 어떤 고향감을 느끼고 달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들으며 즐긴다고 하죠. 시체를 토막내는 그 가장 큰 이유는요, 처리 문제 때문이에요. 아무래도 처리를 이렇게 잘게 자르는 것이 시체 처리에 훨씬 더 쉽기 때문이죠. 또 강한 증오심 때문에 시체를 토막내는 경우도 있고요. 또 지나치게 그 상대를 사랑해서 토막을 낸 뒤 그 신체의 일부를 간직하거나 가지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하죠. 이 소년의 경우는 그 어떤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. 다시 사건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사건에 대해서 프리미엄 A라는 잡지에서는요, 이 소년의 성장 과정에 그 초점을 두고 취재를 합니다. 모든 사람이 다 이 소년은 모범생이었다. 이 소년의 엄마는 인사성이 바르고 굉장히 친절했다. 뭐 남편이 일찍 죽고 자식 둘을 보육 일을 했다고 하는데요. 그 어린이집 같은 데서 애들을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해요. 그러니까 그런 보육사의 일을 하면서 두 자녀를 홀어머니가 열심히 키웠다. 뭐 이런 평판이 주된 평판이었어요. 근데 이 프리미엄 A라는 잡지에서는요, 이 소년이 살고 있던 그 시내에서 60km 떨어져 있던 원래 자랐던 집을 찾아갑니다. 이 소년의 집에는요, 그 벌레를 죽여서 가득 담아 놓은 병들이 진열되어 있었고요. 또 모가지가 잘려나간 새들이 박제되어 있었다고 하죠.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건 현장을 방불케 하는 하얀 손, 하얗게 칠해진 손,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손들에 대한 오브제가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해요. 그리고요, 책꽂이에는 이 소년, 소녀를 위한 호러 애니메이션 책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고요. 그리고 해체 인형 제니라는 그 애니메이션의 유명한 캐릭터가 있는데요. 그 제니가 톱을 들고 서 있는 장면을 그린 엽서가 벽에 이렇게 따박따박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프리미엄 A라는 잡지에서는요, 이 소년이 모범생이라는 것에만 중점을 두지 말고 이 어린 시절에 좀 더 이 소년의 성향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이 사건을 방지할 수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? 이 소년이 이런 그 참혹한 살인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전조 증상을 발견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탄식을 하며 그 기사를 끝맺습니다. 이 이야기를 조사하고 내용을 정리하면서요,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. 공포보다는 어떤 막 비애, 슬픔, 그리고 막 그 심장이 막 이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그런 가슴 아픔을 체험했어요. 정말 두 번 다시 접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. 도대체 사람은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는 걸까요? 그러고 보니요, 신약 성서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. 약 2000년 전 헤롯 왕이 지배하던 시대죠. 헤롯 왕은요, 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왕의 자리를 차지합니다. 그리고 형수였던 헤로디아를 자기의 왕비로, 자기의 아내로 삼죠. 세례자 요한은요, 이것이 반인륜적이고 부도덕하다고 소리 높여 비난을 합니다. 그러니까 헤롯은 이 세례자 요한을 감옥에 가둬요. 주위의 시선이 있어서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감옥에 가둬놓는데, 헤로디아가 이 세례자 요한에게 굉장한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. 세례자 요한은 굉장히 잘생긴 미남자였다고 하죠. 이 헤로디아가 감옥에 갇혀있는 요한에게 자꾸만 구애를 하니까 이 세례자 요한은 당연히 거절을 하죠.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는 자기 딸 살로메를 시켜서 이런 행동을 벌입니다. 헤롯 왕의 생일날 살로메가 15살이었대요. 살로메가 춤을 춥니다. 아주 요염하고 유혹적이고 아름다운 춤이었죠. 그 춤이 벨리 댄스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. 아무튼 그 살로메가 춤을 헤롯 왕을 위해서 너무나 유혹적이고 아름답게 추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 헤롯 왕이 이렇게 말했대요. 네 소원이 뭐니? 내가 다 들어줄게. 살로메는요,
엄마가 시킨 대로 말을 하죠. 세례자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위에 담아서 저에게 주세요. 헤롯 왕은 놀랬지만 모든 사람의 앞에서 한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킵니다. 바로크 시대, 중세, 모든 시대에 걸쳐서 이 장면은요, 판무파탈의 대명사로 해서 세례자 요한의 그 잘라진 목이 쟁반위에 있고 그 머리채를 들어올리는 살로메의 그림은 화가들에게 무한한 영감을 주고 또 준 그림이었어요. 헤로디아가 그 세례자 요한의 그 잘려나온 얼굴을 원한 것은요, 죽은 얼굴에라도 키스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래요. 예나 지금이나 그로테스크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 걸까요? 아니, 죽은 사람 얼굴에 키스하면 뭐가 좋을까요? 상상이 가나요? 그리고요, 이 소년에 의해서 살해당한 엄마는요, 그 살해당하던 순간에 47세의 생일을 막 맞이한 찰나였다고 합니다. 이 소년의 얼굴을 경찰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을 때 일본 열도는 큰 쇼크에 빠졌어요. 너무너무 잔혹하고 또 잔혹했던 사건이었죠. 호러 영화보다 더 호러 영화 같은 현실, 사실 이야기였던 겁니다. 오늘 이야기는요, 여기까지 하고 끝내려고 합니다. 다음에는요, 더 재밌고 흥미로운 사건으로 또 이야기들로 여러분을 만나 뵙고 싶습니다. 여러분,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안녕.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